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CPU의 강자 인텔, GPU의 제왕 엔비디아가 손을 잡으면서 차세대 컴퓨팅의 토대라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동맹이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흡이 COI 시장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CPU의 제왕이었던 인텔, 한때 세계 반도체 업계를 주름잡던 그 회사가 최근 몇 년간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지 아시나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추락입니다. PC 시장 둔화, 모바일 칩 시장에서의 실패, 그리고 AI 시대를 맞아 GPU 가속 컴퓨팅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AMD에 밀리면서 인텔은 왕의 몰락을 상징하는 기업처럼 불리곤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인텔의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신제품 발표 때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죠. 특히 엔비디아가 GPU 기반 AI 컴퓨팅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인텔은 점점 존재감이 옅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엔비디아가 인텔을 구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언론은 엔비디아가 인텔의 인공호흡기를 달아줬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하지만 이 표현 속에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위기에 빠진 기업을 도와준 것일까요? 아니면 차세대 컴퓨팅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꿀 전략적 동맹의 시작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중심으로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력 배경, 기술적 의미,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 흐름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 모두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텔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텔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반도체의 황제였습니다. 펜티엄 CPU, 코어 i 시리즈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PC 시대의 중심에 인텔이 있었고 인텔 인사이드라는 슬로건은 가전제품보다도 친숙한 문구였죠. 하지만 모바일 혁명이 찾아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애플은 자체 칩 OEM 기반을 개발했고 퀄컴은 스마트폰용 애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는 GPU를 기반으로 한 병렬 연산 기술을 발전시켜 AI, 머신러닝,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사실상 독주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인텔은 모바일과 AI 전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CPU 성능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전력 효율이나 병렬 연산 능력에서 뒤처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특히 GPU 시장 진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TSMC에 밀려 제대로 된 입지를 다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인텔을 구시대의 공룡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애플, 퀄컴 등 신흥 강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동안 인텔은 점점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는 기업처럼 보였던 것이죠. 반대로 엔비디아는 지금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GPU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기업 가치는 단숨에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젠슨 황 CEO는 Y 시대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그런 엔비디아가 왜 굳이 추락하는 인텔에 50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했을까요? 바로 차세대 컴퓨팅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뛰어나지만 여전히 CPU와의 결합 없이는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AI 서버, 슈퍼컴퓨터, PCOI 모두 CPU와 GPU가 함께 설계되고 최적화되어야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AMD와 인텔의 CPU를 조합해 제품을 구성해왔습니다. 하지만 CPU 자체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CPU가 다시 엔비디아의 GPU와 긴밀하게 맞물린다면 이는 고도화 AI 시대의 완전한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요, 이번 투자는 단순히 인텔을 살려주기 위한 자비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이번 협력을 엔비디아가 인텔의 인공호흡기를 달아줬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꽤 정확한 비유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인텔은 지난 몇 년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줄어들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분 4% 이상을 확보하고 50억 달러라는 실탄을 넣어주자마자 인텔의 주가는 하루 만에 23% 폭등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드디어 인텔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신호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협력이 단순히 돈으로 숨을 불어넣은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다른 경쟁사, 예를 들어 AMD와 손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CPU와 GPU 모두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AMD는 이미 자체 GPU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 구도가 더 강합니다. 반면 인텔은 GPU에서 실패를 거듭했고 AI 경쟁에서도 밀려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이해관계가 훨씬 잘 맞아떨어집니다. 즉, 인텔은 엔비디아에게 빈 그릇을 제공하고 엔비디아는 그 안을 채워넣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호흡기는 단순히 인텔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인텔을 엔비디아 제국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력 소식에 가장 긴장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바로 AMD입니다. AMD는 CPU와 GPU를 모두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라이젠 시리즈 CPU로 인텔을 위협했고 라데온 GPU로는 엔비디아와 경쟁해왔습니다. 그런데 인텔과 엔비디아가 손을 잡아버린 겁니다. CPU와 GPU의 조합에서 AMD가 가졌던 통합 경쟁력의 장점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TSMC 역시 미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TSMC 3나노 공정을 이용해 GPU를 생산해왔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파운드리 역량 강화를 노리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으로 엔비디아의 일부 물량이 인텔 파운드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TSMC 입장에서는 긴장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인텔 파운드리와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삼성은 고객 확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엔비디아와 인텔이어 AI 컴퓨팅 시장을 확 키워버리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HBM 메모리, DDR5 메모리 공급에서 큰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동맹으로 인한 AI 서버 수요 확대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죠. 즉, 이번 동맹은 단순히 인텔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 전반에 새로운 긴장과 기회를 동시에 불러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패권 강화입니다. 인텔과 엔비디아는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GPU에서 엔비디아, CPU에서 인텔, 파운드리에서는 TSMC 의존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 내에서 CPU와 GPU의 전략적 동맹이 형성된 겁니다. 둘째, 중국 견제 효과입니다. 중국은 자체의 AI 칩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화웨이 같은 기업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와 인텔이 협력해 차세대 아키텍처를 선점한다면 중국 기업들이 추격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 심리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의 주가는 하루 만에 23%나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넣어줬다는 소식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인텔이 다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넷째,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변화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 인텔 조합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메모리, 소재, 장비 기업들의 기회가 확대될 겁니다. 특히 한국은 메모리 강국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협력에 숨은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력은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동맹의 신호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인텔이 이제 다시 부활하는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 동맹에도 분명한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실행력입니다. 엔비디아와 인텔이 손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 놀라운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칩 개발은 최소 2에서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고 설계와 제조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과거에도 10나노 지연 사태처럼 개발 유정이 꼬여서 시장 신뢰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일정 관리에 실패한다면 이번 동맹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겹치는 이해관계입니다. 엔비디아는 GPU, 인텔은 CPU가 강점이지만 두 회사 모두 데이터 센터와 AI 가속기라는 같은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즉,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애증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인텔은 가우디 고디라는 AI 가속기를 개발 중이고 엔비디아는 이미 H100, B100 같은 GPU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향후 이 제품군이 충돌할 때 협력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정치,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독점이나 시장 왜곡은 경계합니다. 만약 엔비디아와 인텔 동맹이 시장 장악으로 비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쟁사의 반격입니다. AMD는 CPU와 GPU 모두 보유하고 있고 TSMC는 여전히 세계 최첨단 파운드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AMD가 차세대 I칩을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내놓는다면 인텔, 엔비디아의 협력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엔비디아와 인텔은 단순히 기술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파트너 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동시에 추진해야만 진짜 차세대 컴퓨팅의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동맹을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사의 실행력과 협력 지속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인텔의 부활이 가능성 단계에 불과하고 그 가능성을 얼마나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지분 4%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인공호흡기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차세대 컴퓨팅 시대를 위한 전략적 동맹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인텔은 CPU의 전통 강자였지만 AI 시대에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의 제왕으로 부상했지만 CPU와의 결합 없이는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회사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협력에 나선 겁니다. 이 동맹은 AMD,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긴장과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는 HBM 메모리 수요 확대라는 분명한 호재가 될 수 있죠.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실행력, 이해관계 충돌, 지정학적 리스크, 경쟁사의 반격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협력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인텔이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엔비디아의 전략 속에서 또 다른 역할만 맡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은 소비의 해이자 동시에 차세대 컴퓨팅의 원년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투자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